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디 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지난 2년을 자평하신다면 어떤 2년이 있었을까요? 예,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제 취임 2주년을 맞는 날 시장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 감사하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님이 제가 취임한 직후에 용인 르네상스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서 르네상스를 실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그런 평가도 함께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남은 2년도 우리 시의 훌륭한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지점을 돌아서 이제 남은 2년을 또 남겨두고 계신데요. 앞으로 2년 말씀하셨지만 정말 버려놓으신 일이 많잖아요. 어떤 각오로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되고 글로벌 반도체의 핵심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차차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의 오랜 난제들,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들도 잘 취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예술, 생활체육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서 우리 시에 시민들이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용인 특례시 민선 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의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회견문을 다 보고 고치고 해서 아마 배포를 해드렸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PT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직접 만지고 고친 내용이니까 회견문을 제 이야기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또 보도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을 돌이켜보면 국회의원 때보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4개인 도시인데 단순히 국회의원의 4배 정도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체감하는 것은 40배, 50배 정도 됩니다. 평생 안 맞던 링거도 3번 맞았고, 어떤 날은 단 1분도 못 쉬는 그런 날도 여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 제가 해야 할 책무는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계신 우리 용인 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참으로 일을 잘해주셔서 매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면 뭐니 해도 민생과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견문에 민생과 진심이란 말이 있는데 싱글 코트를 넣으라고 했더니 안 넣더라고요.
인정하실 때는 싱글 코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민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민생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민생을 잘 국회가 챙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과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거의 온종일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과 성과로 민생을 챙기고 행동으로 또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년간 하면서 민생과 진심으로 계속 성과를 내고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시민들은 그 진심을 알아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그런 진심이 담긴 민생을 챙기는 일들이 시민의 가슴에 다 닿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 당이 필요 없다. 나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시장은 당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진심으로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初심을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인 특례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개정을 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PT 자료를 보면서 지난 2년의 일들 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으로서 잘했다 또는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딱히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용인 이동 남사 220만 평에 한다는 정부 결정, 삼성전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을 했고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한 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0월 초에 시작을 해서 정말 6개월 만에 국가산단이라는 과거 같으면 지난 정부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도권 핵심 지역인 용인의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낸 것 그리고 용인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산업을 우리 용인에서 앞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220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탭이라고 그러죠. 6개를 건설을 하게 되고 1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던 SK 하이닉스의 온산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2조 원 투자 126만 평 생산 라인 4개 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용인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유지하도록 하는 소위 앵커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37만 평에 또 2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래연구단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겁니다. 플랫폼시티 83만 평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기업을 비롯해서 4차 산업 R&D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구성력을 중심으로 교통, 허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든 말이 L자형 반도체 벨트입니다. 이 L자형 반도체 벨트, 플랫폼시티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 세 곳에 50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622조 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서 투자가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단일 도시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용인의 미래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공간 구조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는 경기도의 7개 시가 경쟁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 평택, 화성, 오산, 남양주, 고양 또 하나 어딘가요? 한 군데 더 있는데 7개 도시가 7개 도시가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용인과 평택이었습니다. 용인의 세 곳, 기흥 캠퍼스, 국가산단,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389만 평 되죠. 이곳과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산단, 한곳 이렇게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훨씬 수월하게 받게 됐습니다. 도로, 영수,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게 되고 입주기업 세제 혜택 지원, 인재 양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인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이 됩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이후에 자동 인허가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가 이 특화단지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속도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전을 계속 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저도 현장에 갔지만 이동읍 69만 평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만 6천 가구 3만 8천 명이 사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 2034년 완성 계획이었는데 2,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통을 먼저 뚫고 입주를 하는 송교통 후 입주 계획이 발표가 됐고 수변구역을 최대한 살려서 스포츠 레저 시설을 넣는 등 직장과 주거와 오락, 여가가 함께하는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현재 4차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곳이죠. 이곳이 8차로로 확장되는 계획까지 확정이 된 건데 이후에 제가 예비타 작성 조사 면제를 정말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이 용인 특례시청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을 때
그때도 45선 예타 면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실 박준석 경제수석, 박상훈 장관, 기재부 등의 예타 면제를 계속 요구를 했고, 결국은 관철이 됐습니다. 예타 면제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대충교차로에서 안성 장서교차로까지 12km, 12.7km인데 이 도로가 8차로로 확장되는 이 일이 최소 3년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을 해서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2030년 하반기쯤에는 이 도로 확장을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우리 용인을 괴롭혔던 평택의 송탄 상수원 문제로, 보호구역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도 겪었고 평택시청 가서 시위도 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4월에 저와 정병선 평택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 2월쯤이면 국가 산단에 대한 국토교통 산단 승인 계획이 떨어지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를 하게 됩니다. 1950만 평입니다. 용인 땅의 11%, 정확히는 10.9%의 땅.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 수원의 절반 이상, 한 53%입니다. 동탄 1, 2 신도시 합친 거에 거의 2배인 엄청난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클리어하게 돼서 우리가 향후 광역시를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미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곳을 어떻게 앞으로 자연도 보존하면서 잘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 주거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합충해야 할지 앞으로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께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는 내년 1, 2월에 해제돼서 잘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용인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특히 처인구죠. 경강선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국가 산단 유치와 이동 신도시 조성 이런 계획들이 지난해 세워졌기 때문에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비용대 편입값이 0.92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내년에 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마 취임한 지 열흘쯤 뒤에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5차 철도망 계획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2022년 10월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주장을 해서 결국은 내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 철도망 계획 수립 때 경강선 연장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지구의 시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사업 꼭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일반 철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계속해 나갈 텐데요. 대통령의 지원 표명, 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년 5차 철도망 계획에 태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화성 양감에서부터 우리 용인 남사 이동, 안성 일주까지 이어지는 그 민자고속도로는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도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시작점 종점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국토교통부가 KDI에 적격성 조사 의뢰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걸로 기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 우리 용인의 동서교통망은 매우 좋아지게 될 거고, 고속도로는 동서를 꿰뚫는 고속도로는 영동 하나인데 이제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 교육부 중투를 통과를 해서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남사에 폐곡된 남곡분교에 세워질 계획이고요. 기숙사가 있는 384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는 학교이고 45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경기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머지않아 해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 50억 원의 국비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PPT 자료에는 없지만 이야기한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입니다. 용인을 비롯해서 특례시의 수건사업입니다. 매년에 화성이 특례시로 진입을 하면 5개 특례시가 되는데, 우리 특례시는 사실상 광역시에 버금가는 사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은 권한을 좀 넘겨받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행정 재정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적극 지지 표명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지금 현재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타 면제를 확정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해 주셨는데, 옛 경찰대 부지 8년 동안 표류했던 이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LH와 계속 협의를 해서 가구수를 6,626가구 계획이었던 것을 5,400가구 미만 한 20% 정도 줄이고 교통 개선을 하기 위한 합의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규모의 교통 개선 부담을 LH가 하게 되고, 특히 동백 IC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9.5%는 LH가 부담을 하도록 했고, 가용시설 용지 관련해서 원래 계획에는 우리 시가 받는 건 없었지만 한 20% 정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분양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기자회견문에는 9만 제곱미터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8만 1,000이 맞죠? 약 2만 5천 평의 기존에 있던 운동장, 실내 체육관 이런 등의 시설은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생활체육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올해 포천 세종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일단 부경인
모연하고 남영의 논사 IC는 개설이 될 텐데 중간에 동영인 IC 개설을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입니다. 민선 7기 때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사실상 무산 상태였습니다. 수지를 거쳐서 수원 광교까지 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도 수원도 차량기지를 내놓을 땅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지켜보다가 그럼 우리는 수소 차량기지에 옮기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화성시장을 만나서 화성이 매우 발전하는 곳이고 인구도 빨리 증가하는 곳이고 화성 면적이 서울의 1.4배나 되는 큰 도시이니 화성에서 차량기지를 내놓으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적극 여당 시장으로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화성시장이 차량기지를 내놓겠다고 했고 지난해 5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약속을 잡고 성남, 수원, 화성시장 세 분을 모시고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화성 정명근 시장이 차량기지는 화성 동담 지역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4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지하철 3호선을 그냥 연장하는 것은 0.71이 나왔고 10칸짜리 차량을 그대로 화성 동남까지 연결하는 거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대안으로 서울 잠실운동장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서역을 거쳐서 동담까지 가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경량전철로 갔을 때 차량은 한 4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비용 대 편입값은 1.2가 나왔습니다. 잠실운동장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 9호선 갈아탈 수 있고 또 수서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는 그대로 보고 SRT, GTX-A 수임 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 노선으로 갈 경우 사업비는 지하철 3호선 연장보다 한 62% 정도밖에 안 들고 운영비도 42%에 불과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걸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만나서 내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4개 시가 지금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쪽 시민들은 매우 절실히 원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업 국가산단, 오산의 세교 신도시 이런 변화된 계획을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을 높이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도권 동탄 독선전철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 사업에 착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SRT 복복선과 구성역 신설 문제도 좀 주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이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뒤에
성남에서도 따라온 상황인데, 다만 성남은 구성역이 아니고 이제 성남 쪽 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제에서 5선까지 복복선 계획이 착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수서에서 지제까지 복복선 하루 만들어야 다 연결이 돼서 소위 교통 편의가 훨씬 증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SYT와 GTX-A가 지금 같은 선로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 불편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복복선화를 하고 거기에 구성역을 세운다면 플랫폼 시티 계획에 잡혀있는 구성역 중심의 교통 허브가 훨씬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쪽에서 복복선 계획이 생긴 다음에 역을 신설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경우 구성역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연계교통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역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고요. 송탄 상선보호구역 말씀드린 대로고, 대한민국 연극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람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16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지난해 인천과 경쟁에서 이긴 최고 그 권위의 연극제가 용인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연극계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6일부터는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이 연극제를 유치하면서 제가 우리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중간에 북돋워 주자 해서 시작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됐고요. 48개 대학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요. 7월 16일부터 대학 연극제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대학 연극제는 용인에서 계속 좀 해볼 생각이고, 연극제 홍보대사를 맡아주신 10분의 배우들, 그 다음에 명예대회장을 맡아주신 이순재 대배우, 이런 분들이 대학 연극제 참으로 뜻깊은 행사다. 본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연극제가 끝나면 이미 예산은 잡혀 있고요. 포근아토를 42억을 들여서 내부 객석을 1260석에서 1540석으로 늘리고, 음향 영상 시설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1500석 이상이 되는 아트홀이 있어야 훨씬 더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근아트홀 개조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난해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우리 용인을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로 하여금 선정되도록 했는데 45억 원의 국비가 나옵니다. 이것과 우리 시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서 포근아트홀 바깥 지역을 또 바꾸게 됩니다. 포근아트홀 광장을 비롯해서 아트홀 건물 외벽에 문화의 냄새가 나도록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대형 스크린도 만들고 미디어 퍼사드도 좀 쏘고 해서 포근아트홀을 문화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이 됐고요. 13개 버스 노선 조정에서 현재 29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12월 말로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2번 출구, 아마 개통이 되면 5번 출구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이영철 목사님. 5번 출구. 5번 출구가 개통이 되면 또 5개 버스 노선을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교통망을 계속 좀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SRT 복곡선화가 돼서 구성역이 생길 경우에는 이쪽에 또 연계 교통망을 더욱더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계획에 잡히는데요. 저희들도 또 구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제가 읍면동을 돌면서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흥구 수지구는 끝냈고요. 처인구인데 12건 남아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을버스 배차 관계 너무 길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 운수 종사자들의 이 조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시도 초우 개선하는데 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내년에는 그 배차 간격 조금 더 줄이고 마을버스 운행 이거를 한 20%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역버스도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버스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편의를 좀 증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거고, 친환경 전기차 2층 버스 도입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50대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4대는 우리 용인에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올해 초, 중2, 초이후에 하나씩 늘어서 이제 187개 초중고가 됐습니다. 이게 특수학교 별도로 있고요. 지난해부터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그룹으로 나눠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서 학교별로 이야기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정말 우리 학생들의 통합 안정과 학교 시설 개선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은 그 진심을 저는 많이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교장 선생님 끝나고 하반기에는 또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2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일반학교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 별도로 또 만났습니다. 13차례 간담회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올해도 시작을 해서 교장 선생님 미팅은 끝났고 특수학교 간담회 끝냈습니다. 하반기에 187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을 또 6차례에 걸쳐서 그룹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현장 방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생각이고, 지난해 제가 학교를 33곳 갔습니다. 올해 13곳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 한 2시간 10분 했는데, 한 학부모님이 동백에 사는 분인데 본인의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생인데 발달 장애가 있고 기저귀도 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좋은 시설 가도 영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있는데 신체가 큰 청소년 장애를 가진 그런 청소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없더라.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화장실, 가족 샤워실, 가족 탈의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기흥에 개통되는 기흥에 준공이 되는 우리 청소년 시설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당장 좀 만들고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만들고 동백종합복지회관 2026년 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도 넣고, 앞으로 주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좀 시설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후에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만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용인이 이런 문제는 좀 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한 장애 학생 학부모님이 이게 3년 지원하고 나서 국비가 끊기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날 저녁에 교육부 차관하고 약속이 있어서 자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줬더니 그 기한 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우리 용인이 올해 3년째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계속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거 어르신입니다. 장고장 서비스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흥 노인복지관 가서 말씀드릴 때 생각이 나서, 어르신들이 전고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의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고치다가 또 의자가 넘어질 때 다칠 수도 있고, 또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서 시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자활기업을 통해서 고쳐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언론도 많은 보도를 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은 또 일찌감치 소진이 됐습니다. 독지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 밀착형 행정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죠.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건기구 맞나요? WHO.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 5월 12일인가 저희가 인증 신청을 했는데 18일 만에 초구속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쉬운 5개 정도 어르신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결과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앞에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오픈을 했고, 시간 나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전국에 딱 4개 있는 시설인데 그 중에 우리 용인이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기도에는 유일한 곳이고요. 물론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 장애 학생이 쓸 수 있는 거점 센터인데, 우리 이제 거리상 용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비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평택에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오셨는데, 용인에 이런 곳이 있어 참 부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청년들 위한 복지는 저희들이 충실히 더욱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학생들, 그들을 통학 안전을 이제 담보하게 하고, 또 교육시설 개선해서 보다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용인은 제가 취임한 2022년보다 지금 올해 교육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일부 도시는, 큰 도시는 교육 예산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계속 해왔던 정책이고, 올해도 263명 혜택을 받도록 했고,
우리 청년들 길을 살리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청년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우리에게 시범사업을 하도록 해준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일과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 사흘 이상 입원 치료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의 60%가 나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인가요? 8년인가요? 27년? 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은 대도시 수도권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방보다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바로 7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을 아예 없앴고요. 지난해 우리 역시 또 복지여성국에서 잘 아이디어를 줘서 노인복지주택 2군데가 있죠. 그 제도의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시는데 자녀나 손자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 경우에 19세가 되면 장애를 가진 청소년도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9세가 돼서 독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어르신들이 같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법을 개정을 올해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시행이 돼서 노인복지주택 개정을 용인 특례시가 이끌어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19세 독립 기준을 24세로 바꿨고 장애인은 계속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과 2개 경찰서의 서장, 그 다음에 2개 용인 소부소방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2개 소방서의 서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이렇게 모여서 시민 안전을 위한 대화를 하고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시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최근에는 용인 소방서, 소부소방서가 이제 새로 생기기 전에 경기도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월에 용인소방서장님이 군포서장으로 계실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12층에 불이 나서 주임이 대피하려고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질식사를 했다. 그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그 아래층에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위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문이 잠겨서 질식사를 하게 됐는데 옥상 대피로를 안내하는 표지 같은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인도 확인해 보니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곳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다 할 수 있고 3개년에 나눠서 지원을 해주면 다 하겠다. 제가 3개년까지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시죠.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해서 용인 모든 아파트와 학교에 다 부착을 했고 얼마 전에 풍림아파트 이 근처에 가서 저도 부착을 했습니다. 풍림아파트도 가봤더니 사전에 이곳이 대피로라고 인지를 못하면 쉽게 찾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가는 그 계단은 그런 곳들이 있다면 계단에 전부 펜스를 쳤고요. 옥상으로 나가는 대피로 또는 다른 옆에 몇 동에 몇 호 1, 2호, 3, 4호 라인이 다르잖아요. 옆에 라인으로 대피하는 그런 쪽에 대피로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도 했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도 계속 마련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리 농림축산국을 신설을 했고 환경국도 신설을 하고 이번에 조직협정을 통해서 11개국이 그 체제로 됐습니다. 농림축산국 신설은 우리가 반도체에 주력하는 도시이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도농 복합지역이고 농업도 중요하고 또 이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 조직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국을 신설을 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850개 정도 경로당에 그동안은 정부비가 지원됐는데 100억사를 지원하는 그 협약도 맺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4개 대학에 또 100억사를 지급을 하게 되고 모두 받은 자료에 학교 4개 학교 이름도 다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친환경 우리 용인의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계속 하고 있고 이 조화영과 콜라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시민의 사랑을 받고 다른 고장에서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430개 정도 작년 국가산단 이후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의향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굴지의 기업들이 용인에 지금 입주를 희망을 해서 우리 승인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세계 4위의 반도체 장기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본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옆에 우리 일반 산단에 R&D 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 램 리서치는 지난해 본사를 판교에서 한국 본사죠. 판교에서 우리 지곡동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나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옆에 삼성전자 협력 업체인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R&D 시설을 하는 계획이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도 여전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에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인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용인에는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때 용인 인구는 150만 명까지 갈 걸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지난 5월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어서 110만 1,700명쯤인가 됩니다. 올해 말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초인구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머지않아 울산광역시를 우리가 추월하는 상황이고 수원 인구를 우리가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인이기 때문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50만 평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포곡의 수변구역과 군산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된 거 117만 평 정도 해당되는 것도 머지않아서 해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이 새로운 도시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광역시를 염두에 둔 구상을 해야 된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이제는 특례시를 넘어서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 도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우리 공직자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또 시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생겼다는 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곳곳에 이 부도심의 성격의 그런 중심 시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온도심의 경우에 어떻게 그걸 거듭나게 할 건가, 이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수지 같은 경우 수지 1, 2지구나 비용구의 구갈 1, 2지구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을 또 어떻게 하느냐, 좀 통합 개발을 해서 교통망까지 확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 도시의 이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시민들이 이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지구에는 이 기반시설 체계를 좀 전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포근아톨 주변은 이 문화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도시로 좀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기흥구에는 이제 플랫폼 시티와 경찰대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우러지면서 자족 기능도 잘 갖추고, 또 우리가 부족한 컨벤션, 호텔 이런 시설도 플랫폼 시티 쪽에 들어가서 우리 구성역 중심으로 교통 허브와 잘 연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인구는 역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좋은 기업도 입주를 시키되 방류수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평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할 계획이고, 역시 주거 공간, 문화, 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현이나 포곡 이쪽으로는 올해 개통이 되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 그다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런 교통 기반과 연계해서 좀 더 삶의 이 생활의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역시 에버랜드 자연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더욱더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성 연구도 이제 하고 있고요.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을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소규모 개발보다는 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 때 우리 영인 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운동화 끈 풀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라. 그동안 너무 잘해와서 고마운데 더욱더 열심히 뛰어달라면서 제가 한 일과 또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일들을 열거를 하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제게 소통왕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도 우리 노조는 물론이고 다른 공직자들 또 우리 시민들과 소통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고 일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건 분명합니다. 얼버무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되는 건 확실하게 빨리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제약도 있어서
당장 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하면 또 앞으로는 예산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시민들의 불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좀 예산 확보하는 대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국가상담 발표 이후에 노조가 시장에 큰일을 했습니다. 이런 성명도 발표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다른 심지어 중앙지 언론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한테 노조가 이렇게 해서 관심도 보이고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올해 3, 4월에도 또 하나 냈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일하고 투명하게 일하면 그리고 성과를 내면 진심이 닿아서 알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2년 일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지혜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 전 소속 언론사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중간 지점에 문화일보 박성호 기자님. 예, 성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한 땅의 분량이 이게 또 생기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상당한 개발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좀 지역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상당히 광역시 규모의 도시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좀 지역별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도시계획들이 있는지 좀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뭐 좀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용인시의 또 대표 캐릭터가 이게 조아용인데 이게 그 아마 시에서도 우리 시장 그 재임하시는 동안 또 상당히 좀 많은 어떤 활용한 마케팅과 어떤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그 카스테라빵 개발했다는 그 소식이 나왔고 이것도 의회에서도 전에도 한번 관심이 가졌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어떤 뭐 조화용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상품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뭐 그런 것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성탄 상선보호구역 해제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950만 평에 해당하는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고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입주할 기업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요. 우리 협약에 들어가 있는 정신도 그겁니다. 그래서 방류수 기준도 강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산단 220만 평에 1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그 주변으로 노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업들 입주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쪽 지역의 주거 공간이나 이런 것도 역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10만이 넘어선 상황 앞으로 150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그렇게 간다고 전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당에 해당하는 신도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6만 명, 분당에 3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정도의 신도시 수요를 덩치 큰 걸 하나로 만들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이동읍의 신도시가 38,000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읍 신도시 가지고는 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 국가산단에서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날 경우에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현재 정부가 보기에 102,800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이 물론 용인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용인과 용인 주변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어느 한 곳에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점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시무공계획을 2040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의 변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되고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반영하는 건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조화영과 관련해서는 조화영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옥설에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무 국장님 뭉쳐야 찬다. JTBC 3 어쩌다 뉴 벤저스틴 녹화가 있었는데 또 좋아요. 이거는 보도하시면 안 돼요. 8월 18일인가 방영된 이후에 또 저서 좋아하고요. 우리 올림픽에 지금 나가는 우상혁 선수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조화용 키링이나 스마트폰 뒤에 붙이는 그건 뭐라고 해요? 스마트폰 뒤에 붙이는 것도 키링인가요? 네, 그걸 주면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그래서 많이 지난번에도 주고 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 평통의 일부 관계자들이 강원도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에 갔는데 이제 우리 조화영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에버랜드하고 지금 레스판과 레시하고 콜라보를 하는 굿즈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달라고 아우성이었답니다. 그것도 국제대회였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조화영 캐릭터는 정말 매우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취임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뭐 취임 전에 뭐 전 시장님인지 전 시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취임 전거라고 저 대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에버랜드하고도 그 협업을 해서 굿즈도 같이 판매하고 지금 퍼레이드에도 우리 조화영이 나오고 EBS 펭수하고도 했습니다. EBS 사장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찍었고 그래서 우리 조화영을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언론 여러분 좋아요. 뭐 이렇게 늘 제가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이 용인을 잘 알리는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조화영을 알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청에 지금 커피숍이 2층에 생겼고 매점도 그리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있던 공간에 우리 조화영 굿즈 판매점, 그 다음에 스토리존, 인생 메이크업존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했을 때 그쪽 조화영 굿즈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우리 조화영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보시면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8월 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픈은 하면 또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앞줄에 아시아투데이 홍학표 기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홍학표 기자입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구호로 용인 르네상스를 얘기하셨을 때 뭔 르네상스냐 이렇게 생뚱 같다는 그런 생각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보통은 이 기자회견 중에서 이 기사를 계속해서 송구하는데 이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후서역 14분으로 달리는 GTX A 구성역이 이제 지난달 20일 개통됐습니다. 이에 관련 시민들의 체감은 어떠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광역버스와 보다 더 낫다는 이런 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교통이 이제 좋아졌다,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는 제가 지금 현재 체크를 못한 상황이고, 우리 실무보고는 아직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제 답변 이후에 우리 담당 국과장님이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연계교통망을 최대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게도, 국토교통부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통 전에 대공국 차관이 직접 와서 현장 점검을 했고, 또 우리 황준기 부시장님 현장에서 연계교통 설명도 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영리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수도 339면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170면 늘렸습니다. 기존에 169면이었나, 조금 한 면 정도 더 늘렸지만, 그러니까 2배 정도 이렇게 늘린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29개 노선이 지금 구성역을 지나고 있고, 5번 출구가 개통이 되면 9개 노선이 이제 신설이 되고요. 사실 지금 마을버스 이제 운수 종사자들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당장은 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 좀 운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때도 또 좀 더 불편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봐서 개선하는 노력을 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SRT와 GTX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GTX 간격을 단축하기는 현재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SRT 이제 보폭선화를 해서 구성역을 저희들이 만들 경우는 훨씬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계획이 잡혀야 되고 또 건설을 하고 개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앞으로 플랫폼 시티가 또 완성이 되는 계획이 잡혀있고, 또 경찰대 부지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성역 주변은 더욱더 교통 기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9년 말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 복합 환승 시설, 이것까지도 연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역과 그쪽 주변의 연계 교통망은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을, 시민 체감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교통건설 국장 이영준입니다. 지금 후보하고 공단에서 아직 그 GTX의 교통량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은 좀 어려운데요. 26년까지 서울역이 개통되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GTX가 얼마나 그 유용한지 여기 시민들한테 그 체감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26년까지 서울역에 들어갔을 때 그 단축 시간과 지금 수서까지 단축 시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는 데서 아직은 좀 늘 이용객들이 있는데 14분과 7분의 그 차이점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삼성역은 2028년인가요? 네, 삼성역 개통은 28년도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Y사이드 박상옥 기자님.
Y사이드 저널 박상욱 기자입니다. 그 과학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음 달쯤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모 일정이나 계획을 좀 발표할 것 같은데요. 벌써 한 10개 지자체가 좀 어떤 의사를 좀 밝혔는데 그만큼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용인 과학고 유치를 위한 보관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과학고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딱 하고 났더니 성남이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용인 인구를 정확히 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프로젝션 하기는 어렵지만 140만, 150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아마 130만 넘으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 다른 광역시들 인구가 지금 울산광역시는 그때쯤 110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특례시가 이미 수원은 120만인데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기준도 많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고요. 130만 넘어가면 광역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광역시가 가자는 논의도 120만 넘어가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용인입니다. 교육 수요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도 당연히 넓어지게 되고 그게 보장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과학고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하려 합니다. 용인교육지원청하고는 전혀 이견이 없고 협력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도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용인에 대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과학고가 경기도에 지금 의정부에 국가학고 하나인데 교육감이 강원도에서 경기 동서남북에 하나씩 정도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곳에서는 용인 반도초고등학교 가져갔는데 또 이렇게 또 과학고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인구가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98만에서 92만 정도 내려갔죠. 제 통계가 정확한가요? 예, 그런 건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물론 도시로 진입한 지는 오래된 곳이지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각 이제 경쟁하는 시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겠지만 우리 용인도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그러면 어디에 할 거냐 이런 것도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아직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론적으로는 용인의 인구는 수원을 추월할 걸로 보이고 네. 경기도에서 화성은 모르겠습니다. 화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해서 우리 따라올지 좀 봐야 되지만 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충분히 그 다양성에 우리가 부응을 하도록 기반을 갖춰야 된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우리 용인의 수험생이 전국의 광역 빼고는 최다였을 거예요. 16,500명 정도, 16,4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1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험생은 지난해 수험생보다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과학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2개의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2개 빼고는 다 일반고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도 굉장히 응집력을 좀 발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가지고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이미 제가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교육사회복지 환경담당 정상윤 전 차관이는 지금 사회수석인데 그분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오석한 교육부 차관도 같이 만나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당연히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언론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그런 지원도 받는 노력을 계속 또 전개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용인의 과학고가 설립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논리 개발이 아주 정치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아니, 더 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 맨 오른쪽에 아이뉴스 정재수 기자님. 네, 아이뉴스 입사의 정재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에 그 농림축산국하고 건설국하고 신설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 의미하고 전망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초에 이제 현 정부는 지금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보다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조직의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개편 전에는 7개 과가 있는 국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해서 신설로는 4개국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2개국이 추가된 셈이죠. 전하고 비교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국하고 환경사업소가 환경국으로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용인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말 환경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저를 인터뷰하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환경교육도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인과 4곳이, 용인을 비롯해서 4곳이 가장 먼저 환경교육도시로 2022년 하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초중 3개 학교, 올해 또 3개 학교에서 생태학교도 선정을 해서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사를 우리 비용으로 파견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종합환경센터도 2027년에 건립을 하게 되고 국비 80억 원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또 수지에도 환경교육센터도 하나 만들었고요. 올해 환경의 날 6월 5일 날 환경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코오나토에서 했습니다. 저도 가서 환영사하고 그 이후에 환경부와 함께 일주일간 환경 박람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앞으로 선도도시로 좀 가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선도적으로 하지만 기후변화는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 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으로 승격을 시켰고, 또 농림축산국도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더 키워드리고, 또 스마트 농업으로 가는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좀 더 부합을 하도록 조직 개편을 좀 해서 좀 무게감도 좀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국들은 이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을 했을 때 제가 물론
저는 부결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미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장님 다 만나서 설명도 하고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잘 될 걸로 생각했다가 부결이 돼서 또 팔걷어 붙이고 나서서 더욱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이거를 안 받아주면 우리 시의 공직자들 이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업무의 이 효율적 조정에도 아주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해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시에 할 일이 계속 커지고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조직으로 일을 하다가 좀 더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면 또 그때 개편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협조를 얻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 분만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하위직 승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거의 60여 명 됐고요. 조직 개편이 없었다면 승진자 수는 100명이 안 됐습니다. 95명쯤 됐는데요. 조직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승진자가 9급부터 우리 상급까지 전체 승진자는 15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고 그런 사기 진작의 업무 효율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고 또 근무 이용 계산하는데 제가 최일선에서 총대를 메고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할 거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MZ세대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근무 승진 연수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에 안 통한다. 용인에 그게 좋은 제도이지만 용인 현실에 지금 안 맞는다.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이거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걸 좀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일을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으셨는데 뉴스백 김동준 군. 네. 뉴스백의 김동철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링걸 맞을 정도로 고된 자리가는데 그 공감도 가지만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지자체들이요 최근에 2주 전에 시흥에서 그 바이오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 정도엔 안성이 그 소부장 특화단지. 근데 이제 지금 용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반도체 전략사업 특화단지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는 주제가 분명히 정해졌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아서 어떤 전략사업이라면 어디에 방점을 두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해 안성이 실패했어요. 네,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뭐 안성의 또 이웃 도시니까 좀 오해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쓰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급히 소부장으로 간 겁니다.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설계 플러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15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있는 국가산단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성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국가산단 가고 싶죠. 그러나 다 못 들어갈 경우에 안성에 단지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산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개의 기업이 SK 하이닉스 용인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이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렇게 작년 7월에 지정이 됐고 평택의 고덕의 삼성전자 클러스터가 지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지정이 아니에요. 이천에 SK 하이닉스 본사 지정 안 됐습니다. 왜? 이미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곳이거든요. 우리 용인과 평택은. 이를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을 하는데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용인과 평택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앵커 기업이 360조, 삼성전자가 360조, 앵커 기업이죠. 앵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국가산단.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앵커 기업이 투자하는 일반 산단 122조.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기흥 캠퍼스 37만 평에 20조. 평택에 120조. 투자 규모가요, 시흥, 안성에 20배 이상일 겁니다. 아마 안성 소부장단지 투자 규모가 20조 안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 시흥의 바이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꼭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그 대형 프로젝트 추진들을 빨리빨리 해나가겠다,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 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이제 됐고요. 추가로 국도 45호선 예타 면제가 됐죠. 그 다음에 국가 산단에 들어올 전력망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예. 전력망은 강원도하고 호남 등에서 이제 송배전망을 가져와야 돼요. 이 예타 면제를 하면 이거는 한 2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거고, 이 사업은 3조 7천억 사업입니다. 송배전망 따는 건.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은 전력이에요. 용수는 훨씬 그보다는 덜 문제일 것 같고, 전력의 송배전망을 과연 이 민원을 극복하면서 제대로 이제 따라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행정 지원이. 예. 또, 네. 네. 네, 앞에 신도시에 포함된다고 해서 농업이 위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농업은 더욱더 스마트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소비가 훨씬 촉진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도 훨씬 올라갈 거고, 농업인들의 농산물도 또 가공식품도 훨씬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용인 백옥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에 전북이 대신 백옥사를 우리 시가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학에도 백옥사를 공급을 하게 되고, 백옥사의 조화용 브랜드도 붙여서 더욱더 판매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빵으로도 우리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업을 진흥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예, 그게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반 시설, 특히 교통망을 확충을 해 나가는 게 농업인들한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그냥 하시죠. 다 끝까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예, 4시에 스케줄 있죠. 또 인터뷰? 예, 인터뷰 20분. 일단 하시죠. 예, 2분 하시죠. 지역적으로 좀 지역적이기도 한데 중요한 문제라서 연강선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경기 광주역에서 이동 단차 연결 보관 갖고 일반적으로 교통상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런 판교나 이런 쪽과 연계성을 감안한다면 임해나 내지는 판교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기는 불가능했는지 검토했던 건지, 아니면 검토했으나 비용이 더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중단한 건지, 아니면 지자체 비용제 때문에 중단한 건지, 그런 세부적인 뒷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판교와 연결하는 건 전혀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경기 광주시와 예? 성남시장 만났을 땐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3호선 연장이었고 예. 경강선을 뭐 성남하고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후보 때 이미 그 광주시장 후보 강세환 후보가 저를 찾아와서 경강선을 하자고 했고 또 시장 제가 서로 취임한 다음에 또 저를 우리 용인시청으로 찾아와서 경강선 연장을 이제 하려고 했고 경기 광주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저기를 했고 결국은 국가산단하고 이동국 신도시를 갖춰봤기 때문에 경강선이 그 비식값이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안성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경강선을 왜 우리 남사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안성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안성의 일부 시민들은 왜 용이라고 광주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는 이제 동탄에서 청주공항 가는 그 평택 부발선인가요 이게? 아니 부발선 딴 거죠. 예, 저기 수도권 내륙선 예,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이제 했던 거고요. 고맙게도 대통령이 그 의지를 밝혀준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신호죠. 네. 예, 두 분 남았는데 뭐 차례로 먼저 예. 앉아서 하시죠. 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그 브리핑 잘 들었고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의회 신축 관련해서 작업이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무슨 과정? 용인시 의회 신축. 예. 별관 신축? 네, 그거는 1,900m. 그거는 저 의회 일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사실 좀 그 사실이라면 또 수사가 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는 정도로.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용인에 하면 랜드마크가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인구청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그 랜드마크화 시켜서 브릿지 시켜가지고 사무 공간 부족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건 이미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의회에 설명도 다 하고 예,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마평동에 종합운동장 쪽으로 우리 처인구청은 저는 진작에 옮기는 계획을 마련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거기서 일하는 그 환경이 지금 다른 곳과 비교하면 좋다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옮겨서 좀 좋은 시설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수도 사업소도 그리 함께 옮기고 도시공사도 사실은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시장님. 예, 마지막 질문 손 들으셨는데 우리 방송인 죄송합니다. 방송인 기자님. 예. 뉴스 좀 기자입니다. 우선 2주년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 세계적인 기후 변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질병청에서는 지금 올해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께서 예방책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그게 정말 심각하면 도와 각 신문에서 난리 펼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어떤 질병이 어떻게 올지는 저희들이 뭐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얼러트해서 준비를 잘하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중앙정부와 의료기관과 이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제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히 귀가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